어깨 환자분들이나 견갑골에 운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제는 어깨 관절보다 견갑골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깨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계속 어깨 관련 운동들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견갑골에 대한 접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어깨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어깨를 강하게 운동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시다 보면 어깨 관절이나 어깨의 움직임이 더 이상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날개뼈를 잘 움직여야 된다 말을 듣고서 나름대로 날개뼈를 전인, 후인하는 움직임을 많이 연습하시거든요. 전인, 후인이라고 하는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전인, 후인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거의 90%는 날개뼈가 아니라 이런 동작을 할 때 팔이나 어깨 관절 그리고 가슴 근육들을 이렇게 쥐어짜면서 쓰고 계십니다. 날개뼈를 움직일 때 이렇게 큰 근육들을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수동적으로 날개뼈가 끌려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견갑골의 안정성 근육인 정거근이나 능형근, 중부승모근 등등 얘네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팔과 가슴 근육이 과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안정성 근육의 동원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보상 작용들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움직임들, 훈련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큰 움직임들을 일부러 안 쓰게 만듭니다. 초반에는 이런 큰 근육들이 개입하는 그 범위보다 적게 해서 천천히 재활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날개뼈의 전인, 후인에 대한 움직임을 복습해보고 이 운동의 심화 과정까지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날개뼈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살짝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되게 범위가 적고 전인과 후인이 일어나더라도 평생을 제대로 써온 적이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뇌에서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움직임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크게 하시다 보면 이게 오히려 삼각근의 보상작용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 영상에서 했던 건데요. 첫 번째는 수동적으로 감각 인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왼쪽에 날개뼈를 기준으로 할 건데 초반에 이렇게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이는 길 그 정도만 뇌에다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물은 수건이나 방석을 준비해 주시고요. 왼쪽 가슴에 이렇게 수건을 살짝 대주십니다. 이 손은 오른손이에요. 저희는 견갑골 왼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왼팔을 수건과 손등 위에 그냥 살짝 얹어만 둡니다. 이러고 계실 때 왼쪽에 목이나 어깨, 팔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 왼팔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오른손을 수평으로 천천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다시 수평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만약에 이때 어깨나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냥 수건에 이렇게 손을 다 올려두시면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팔로 수평으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이때 이 팔이 움직임에 따라서 왼쪽 팔도 끌려오거든요. 그러면 몸통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왼쪽 견갑골이 전인이 되고 다시 이 팔이 왼쪽으로 보내질 때 왼쪽의 견갑골이 후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몸통이 같이 돌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코어가 약한 분들이 특히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는 걸 잘 못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등받이에다가 살짝 몸을 기대 놓으시고 오른팔을 수평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몸통은 고정되어 있고 팔이 끌려오면서 견갑골이 움직이는데 초반에는 견갑골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견갑골도 살짝 움직여지나? 라는 인지가 조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역발상을 하는 건데요. 초반에는 팔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메인이 돼서 움직임이 쓰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팔과 날개뼈는 좀 고정해 두고 몸통의 움직임을 통해서 날개뼈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절, 견흉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면 결국에 어깨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날개뼈로 움직이는 게 힘드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팔을 이렇게 유지시켜 놓고 몸통을 움직여 보는 방식으로 견흉관절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날개뼈의 대략적인 움직임을 좀 인지가 되셨다라고 하면 실제로 견갑골이 앞뒤로 움직이는지를 인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등 쪽에 견갑골 뒤편이 만져질 겁니다. 근데 견갑골의 앞면은 어디 있냐면요, 겨드랑이 쪽에 아주 깊숙한 뒤편, 그러니까 뒤쪽 방향으로 꽉 눌러보면요 날개뼈의 앞면이 만져질 겁니다. 우리 겨드랑이 안쪽 깊이 이 뒤쪽에는 견갑하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갑골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위축이 돼 있는 분들은 견갑하근을 누르면 엄청 아프게 됩니다. 준비할 때 견갑골의 앞면, 그러니까 겨드랑이 안쪽 깊은 부위에 검지나 중지 등으로 편한 손가락을 대보세요. 근데 이때 이쪽 어깨에는 큰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뭘 해도 많이 뻐근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아까 했던 수건을 이렇게 해주시고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안쪽에 깊이 대줍니다. 그리고 이쪽 팔은 그냥 올려두세요. 이러면 팔의 무게가 조금 빠지면서 어깨가 뻐근하거나 그런 것도 조금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내 날개뼈, 이 날개뼈로 이 부분을 1mm라도 앞으로 밀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어깨 관절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크게 곽인장을 이제 쓰지 마시고 단 1mm라도 좋으니까 이 손가락을 견갑골로 1mm 정도 밀어낸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왔던 방향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후인이에요. 이때도 후인을 하라고 하면 광배를 써서 이렇게 자꾸 뒤로 당기거나 아니면 어깨를 써서 뒤로 이렇게 밀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들은 견갑골의 안정성 근육이 쓰인 게 아니라 보상작용들로 인해서 비슷한 후인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1단계, 2단계가 조금 익숙해지셔야 여기서 과하게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견갑골을 앞으로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밀리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슴 근육을 쓰거나 어깨 근육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갑골의 안정성 근육 운동이 아니라 겉에 있는 큰 근육들만 곽인장시키는 운동이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단계의 훈련은 되게 큰 동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짜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1mm씩 안정성 근육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나중에는 큰 움직임까지 안정적으로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들이 근육의 동원 순서들을 바꾸는 작업들인데요. 관절의 안정성이 깨진 분들은 계속 큰 근육들을 먼저 쓰는 패턴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큰 힘은 낼 수 있지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포기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움직임을 통해서 안정성 근육에 대한 능력을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근육들의 기반으로 큰 움직임까지 협응을 만들어내는 게 재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다 보면 내 몸에 대한 이해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